I've got a lot of questions regarding how to study English for the last 2 months, so I'll answer those questions, especially about shadowing. 안녕하세요, 민지입니다. 제가 최근에 영어 공부 관련된 컨텐츠 3개를 연달아서 올렸잖아요. 그러면서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쪽지, 코멘트, 심지어는 메일로도 많이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다 성심성의껏 답변은 다 드렸는데 중복된 질문들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중복된 질문들하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 좋을 만한 질문이 있어서 Q&A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다루지 않는 질문들은 지난 영상에 코멘트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와 구독은 미리 누르세요. 영어 공부하는 사람을 타겟으로 하는 팟캐스트 같은 경우는 보통 표현이나 단어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이렇게 말을 하면서 설명을 다 해줘요. 그래서 딱히 여러분들이 찾을 만한 단어나 표현은 없을 것 같은데 듣다가 정말 모르는 부분, 모르는 단어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바로 찾지 마시고요. 한 섀도잉을 한 3일 정도 해보세요. 그러면 앞뒤 문맥으로 유추할 수 있는 단어거나 표현인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사실은 내가 알고 있는 표현이나 단어였는데 그 발음이 익숙하지 않아서 또는 문장 안에서 그 단어들이 쓰이면 연음이 생기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해를 못해서 따라하지 못하는 경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3일 정도 그냥 해보시고 3일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부분은 진짜 모르겠다, 못 알아듣겠다 하는 부분은 구글이나 네이버 사전에 들리는 대로 한번 쳐보세요. 영어로. 그러면 추천 기능이라는 게 있어서 내가 정확한 단어를 쓰지 않아도 밑에 비슷한 단어들이 좀 떠요. 그러면 클릭하셔서 발음 한번 들어보시고 소리 내보시고 그 다음에 단어 외우시고 그렇게 연습을 몇 번 하신 다음에 섀도잉을 다시 하시면 그 부분이 잘 수월하게 될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섀도잉 할 때 스크립트나 자막을 보지 않습니다. 좀 효과가 떨어진다고 생각이 들어요. 눈으로 읽는 게 귀로 듣는 것보다 빨라요. 그래서 스크립트를 보시거나 자막을 보시면서 섀도잉을 하시면 사실 귀로 듣는 것보다 눈으로 읽는 게 더 많아요. 그래서 초반에는 내가 읽으면서 듣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보는 게 더 많아져요. 귀에 집중을 하는 것보다. 그래서 저는 스크립트를 보지 않습니다. 귀로 집중해서 들으시고 귀로만 듣고 입으로 내뱉는 연습을 하시는 게 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는 읽으면서 잘 들어요. 그러면 그 방법이 맞으면 그렇게 그냥 하시면 돼요. 제 방법이 무조건 맞다는 게 아니고 제 경험상 저는 스크립트나 자막을 보면서 했을 때 전혀 도움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시거나 그 방법을 했더니 본인한테 맞는다라고 하시면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좀 방해를 받는 것 같다라고 하시면 스크립트나 자막을 보지 말고 한번 해보시길 추천합니다. 내용은 이미 7-80% 이해가 가는데 속도가 빨라서 좀 하는 게 벅차다 싶으시면 굳이 원속도로 하실 필요는 없어요. 속도를 0.95, 0.9, 0.85배속으로 늦추셔서 하시면 되고요. 한 3일 정도 그렇게 하셨을 때 이미 내용 숙지가 거의 다 되고 그 다음에 웬만한 거는 다 따라 하실 수 있으면 그때서부터 속도를 조금씩 올리시면 돼요. 그러면 마지막 한 일주일쯤 됐을 때는 원속도로 따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어폰을 한쪽만 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하거든요. 이어폰을 한쪽만 껴도 충분히 잘 들려요. 근데 섀도잉이 익숙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이것도 방해가 될 거예요. 본인 목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그럴 때는 녹음을 하시면 됩니다. 외국어 공부할 때 녹음하기처럼 좋은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스스로 피드백을 주는 겁니다. 꼭 다시 들으셔야 돼요. 다시 들으셔서 내가 이 부분은 왜 틀렸는지, 어느 부분이 그 원어민과 다르게 발음을 하는지, 다르게 억양을 내는지 이런 것들 확인해 보시고 매일 할 때마다 녹음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첫날 녹음한 거랑 마지막 날, 일주일째 됐을 때 녹음한 거랑 정말 차이가 나요. 의식적으로 집중해서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섀도잉을 좀 습관적으로 해요. 영어 파일을 들으면 무조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끔 저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뭘 들었는지 뭘 말했는지 1도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저는 무의식적으로 하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발음적인 면에서도 내가 방금 뭘 발음했는지 모르는데 발음이 좋아질 리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다만 의식하고 집중하면 해석하지 않고도 발음이 좋아질 수 있어요. 발음은 좋아질 수 있어요. 발음은.
무슨 소리냐면 영어 같은 경우는 R, L, V, P, F, Z와 같이 한국어에는 없는 발음들이 있어요. 요 발음들은 좋아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팝송을 많이 부르는 가수들, 한국 가수들을 보면 대부분 발음이 좋아요. 저는 그 사람들이 해석까지 하면서 팝송을 부른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도 노래를 할 때 팝송을 부를 때 이 부분은 이런 감정이야, 이런 가사지 하면서 노래 부르지 않아요. 그냥 그 가사를 외워서 부르는 거예요. 팝송 같은 거는 사실 해석을 하지 않아도 집중해서 듣고, 이건 의식하는 거죠. 무의식이 아닌 거예요. 집중해서 듣고 그거를 외워서 노래를 부르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발음이 좋아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막 외워야지 하면서 하지는 않아요. 보통 일주일 정도 하시면 조금 짧은 매체 같은 경우는 거진 대부분 외우세요. 그러니까 이건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 같고, 그 다음에 또 해석해야지 이렇게 생각이 되는 매체를 사용하시는 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건 본인한테 맞는 매체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쉐도잉은 본인이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해석할 수 있는 매체를 가지고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난 영상에 70-80% 이상 해석이 가능한, 자연스럽게 해석이 가능한 매체를 선정하라고 말씀드린 게 그 이유 때문입니다. 초보자시면 쉐도잉 하라고 적극 권장하고 싶어요. 문법 공부만 하는 분들보다는 조금 말하는 거에 있어서 수월해요. 그렇다고 제가 문법 공부가 좋지 않다, 문법 공부를 소홀히 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저는 문법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대신에 말하기에 있어서 문법 틀리는 거에 약간 두려움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은 해요. 하지만 문법 공부는 꼭 필수입니다, 여러분. 문법 공부를 하셔야 영어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문법 공부와 쉐도잉을 동시에 하실 것을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큐립스 같은 경우는 제가 정말 많이 추천을 했잖아요. 큐립스는 제가 초보자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팟캐스트인데요.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전체적으로 파트가 4개가 있는데 4개 다 느려요. 그래서 초보자분들, 중급자분들이 쉐도잉하기에 정말 좋은 팟캐스트예요. Simplified Speech가 정말 초보자분들한테 좋은 부분이에요. 파트예요. 보통 큐립스 자체가 느려요. 속도가 느린데 Simplified Speech는 더 느려요. 그리고 내용이 어렵지 않아요. 되게 간단하고 쉬운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초보자분들이거나 아니면 쉐도잉을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영어나 일본어 공부하는 데 있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코멘트나 쪽지 또는 메일로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다음 영상 제작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빠이!